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자, 여러분이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 볼 거고 처음 듣는 사람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빼고. 여러분은 아는 거야. 아는 거다 보니까 대충 얘기해도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배경이나 계기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situation, 그 다음 task, 뭐 과업,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왜 문제가 있었냐. 옛날 한 옛날에 한 고을에 착한 농부가 살았는데 어쩌라고?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역량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어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T, 액션, 행동입니다. 해결책 또는 역할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 그게 여러분의 역량이에요. R, 결과입니다. 성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어필하라고 하는 게 보람찼다. 보람찼다를 가지고 뭘 어땠다는 얘기일까요? 기여했다. 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느 정도? 모르잖아. 뭐 학점이 A였다. 내지는 고객 만족도가 20% 증가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꾸 보고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에세이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은 에세이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업무 중이거든요. 보고서, 여러분에 대한 보고서처럼 쓰는다. 이게 스타 기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스타 기법에 딱 안 맞으면 변형할 수도 있죠. 태스크 임무 대신 크라이시스, 위기나 또는 목표를 추가하든지 목표와 영향력 아니면 상황 임무 행동 결과 스타에다가 교훈, 테이큰을 집어넣든지 의도를 더한 IDEA도 있습니다. MVPC 동기라고 해서 비전을 추가하는 방법들도 있죠. 이런 다양한 기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거 다 컨설팅 업체에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방법, 즉 보고서 작성법으로 제시된 거예요. 동양에서도 이런 기법은 있었어요. 육하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뭐로서 어떻게 왜 이것만 정확하게 제시하더라도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걸 제시 안 하네. 내가 했겠죠. 언제? 학창시절 4년이야. 군대 갔다 왔으면 5년 될 수도 있고 6년 될 수도 있어요. 아니지. 대학교 학창시절만 그렇지. 정확하게 학창시절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 대학교 4년,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하면 뭐야? 그건 20년이야.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중에 언제냐? 언제인지를 몰라. 불명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업무 중에 사용될 보고서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작성하는 거, 스타 기법에 맞춰서 하는 거, 이건 습관입니다. 이번에 습관 바꾸세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자소서를 쓰시면요. 면접관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야, 이 친구를 뽑으면은 이 친구는 보고서는 참 무진장 못 쓰겠네. 그래도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이 생각 절대 안 하죠. 뭐야 이거? 아, 얘는 뽑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서류에서부터 면접까지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될 거예요. 자, 기업을 들어가 봅시다. KT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KT그룹에 대한 소개도 있고 KT그룹의 비전, 직무, 그리고 KT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KT에서 하는 직무가 뭔지, 그리고 각종 복지제도 같은 것들도 있죠. 채용 프로세스와 공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죠. 지원서 작성하는 코너들도 있고 Q&A를 통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아예 판을 깔아놨어요. 웃긴 건 뭐냐면
궁금한 건 있는데 물어보진 않아요. 그럴 때 저한테는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도 안 물어보면 어떡하려고 라고 그러면 뭐 대충 그럼 뭐 대충 그 대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더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입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연봉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은 합격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입사했을 때 받을 초봉을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왜 꼼꼼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신입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요. 입사 지원을 하고 서류 전형을 통해서 지원 자격 보유 여부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뭘 평가? 잠재 역량을 평가. 여기 돼 있잖아, 여기. 자소서는 원래 대충 원래가 어디 있어?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요. 기업은 쓸데없는데 비용 낭비 안 해요. 인력 낭비 안 해요. 필요 없으면 처음부터 제출하라고 얘기를 안 했어.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어지는 게 이제 실무 면접, 이어지는 게 임원 면접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면은 여기까지 괜찮게 가는데 못 쓰면 여기서부터 걸릴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걸려요.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이거 위험하다 그죠? 분명히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작성하는 거는 기본이겠죠. 이번 공채는 ICT 기술 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직무를 뽑는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다른 직무 지원할 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